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화평을 없애고 큰 검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사회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말의 특징과 공산주의의 특징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붉은 말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은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과 같습니다. 근대사회 역사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할 때 그들은 혁명의 색깔로 붉은색을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의식에 가두고 자신이 불행하다는 인식을 심어서 서로 편을 갈라 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정권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산계급인 프롤레타리안들이 기존 지배 세력인 부르주아들을 몰아내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특징은 사탄의 성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사탄의 사상에 비유하곤 합니다. 세 번째로 공산주의는 서로 죽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나라는 그들의 적이며 정복하고 개화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전쟁들은 이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사상으로 인해 큰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전쟁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이 특징은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대략 1억 명이 학살됐는데요. 희생자의 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이 6,500만, 소련이 2,000만, 북한이 200만, 캄보디아가 200만, 아프리카가 170만, 아프가니스탄이 150만, 베트남이 100만, 남미가 15만 명입니다. 특히 중국의 10대 홍위병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민족끼리 죽이게 한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동족 상극을 벌이게 했던 6.25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해서 이웃이 이웃을 죽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온 세상의 정권을 잡고 세계를 지배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없애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 단일 정부의 사상과 이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해야 할까요?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해야 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이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대신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고 경배하도록 합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로 추앙받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신같이 숭배받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 사상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와 그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파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검은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